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는 선고가 사실상 없다, 이런 식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선고 시기에 대해서 좌파들은요, 처음에 계속 빠르면 2월달, 그러고 나서 이게 늦어도 2월 20일 종결하고 3월 14일, 그리고 이제 또 늦어도 이번 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좌파들은 늦어지니까 완전히 멘붕이 온 것 같아요. 이재명이나 박찬대나 정청래나 이런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계속 늦어지는 이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근데 지금도요, 좌파 패널들은, 지금도 일부 좌파 패널들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들어놓는 게 뭐냐? 자기들에게 만장일치를 위해서 늦어지고 있다,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죠. 아니 7대1이고 6대1이고 인용이 되면 그냥 선고하면 되지. 굳이 억지로 만장일치 만든다고 해서 뭐 국론이 통합이 됩니까? 만장일치가 되면 이제 윤 대통령이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냥 항복합니까? 문형백하게 만장일치 만들려고 지금 이게 늦어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입니다. 하여튼 이 좌파 패널들이나 민주당 애들 보면 진짜 황당해요. 도대체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고. 그 머리는 좀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해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 7대1인데 만장일치 만들려고 이렇게 늦어지면, 그러면 굳이 40여 기를 왜 임명하려고 합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보라고. 지금 8명이 만장일치 만들려고 인용은 확실한데 만장일치 만들려고 하면 그냥 만장일치 만들면 되지. 굳이 왜 40개 임명에 그렇게 목을 매느냐 말이야.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현재 사정을 손바닥 보듯이 실시간으로 빛의 속도로 보고 있는 이재명이나 이자들이 왜 최상목이 보고 당신 40개 임명 안 하면 현행범이야, 당신에게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까 몸조심해, 이런 조폭 양아치 깡패 같은 이런 막말하면서까지 왜 40개 임명에 목을 매느냐고요. 생각을 좀 해보라고. 이거는 이제 결국은 한두 표가 부족하니까, 만약에 들어오면 좀 가능성이 있고 또 분위기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목을 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인 합리적인 추론 아닙니까? 정보를 떠나서 저희 서정욱 TV는 계속 보신 분들 알고 제가 방송마다 나가서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노무현 박근혜 때 비교해서 순탄하게 평이 끝안난다. 제가 이 사건에게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했잖아요. 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 앞두고 이틀 전에 그것도 90% 가까운 탄핵 여론 찬성, 이런 압도적인 여론에서 이정미 퇴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졸속을 한 거다, 만장일치로. 그리고 노무현은요, 노무현은 탄핵이 안 될 거였어요. 아니 탄핵 사유가 안 돼, 솔직히. 그런데도 14일 걸린 거는 말이 안 되죠. 왜? 이거는 이제 노무현은 팩트가 분명했잖아요. 공개적으로 한 발언 가지고 중대하냐 안 하냐면 따지면 되잖아요. 헌법에 위반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14일하고 11일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 이번에 평의 과정은 진짜 험난한, 순탄치 않을 거다. 제가 몇 번 처음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 제 말이 결국에 다 맞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정적만 봐도 순탄치 않은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노무현 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지금 법조계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은 10개가 넘어요. 허영 교수님이 지적하신 10가지 넘는데, 근데 굵직굵직하게 큼직한 쟁점 있잖아요. 재판관들이 의견 일치가 어려운, 진짜게 어려운 이런 첨예한 대립이 있는 이런 쟁점만 해도요, 엄청납니다. 하나하나가 진짜 판단하기 어려운 이런 쟁점이에요. 이 좌파들은 그냥 군인들이 국회 들어가 율창투기 깼으면 끝났지 뭐가 필요하냐, 진짜 무식한 소리입니다. 이런 게 좌파들이 무식한 가분기보다 못한
뭐 가재나 개, 붕어, 금붕어 이런 거 있잖아요. 개구리. 이런 게 가분개보다 못한 머리 가지고 이게 판단하니까 이번 사건이 뭐 그냥 국회 군인 갔으면 이게 끝났지 뭐 탄핵, 8대0 탄핵이지 뭐가 문제냐. 참 이게 한심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식한 소리 하고 있는 거, 무식한 소리.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쟁점이냐. 저는 이제 국회 탄핵 소추인단의 의견도 정확하게 모니터를 하고 심지어 거기에 그 변호사도 아는 분이 있어요. 국회 측도.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대리인단은 거의 다 알고요. 저희가 뭘 주장하는지 실시간 저도 이게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의 면밀한 주장들, 그 다음에 그 재판의 공판 과정을 제가 면밀히 다 요즘 동영상이 있으니까 모니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러 방송과 유튜브에서 하고 오늘도 연합뉴스감에게 또 해설을 제가 하거든요. 이걸 종합해보면 한 5가지 정도에서는 이게 반드시 반대 의견, 별개 의견, 뭐 이런 게 다양한 의견이 놓을 수 있는 쟁점이 최소한 이게 구지구지한 것만 한 5개 쟁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게 다 건너뛰어야 그런 논거를 제시해야지 이게 판결문이 나오는 거예요. 한 쟁점만 3명 이상이 반대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보는 5가지 이 쟁점 때문에 엄청나게 재판관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선고가 늦어진다. 평평한 대립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이제까지 방송을 상세한 해설을 했기 때문에 쟁점은 제가 다시 한번 이게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이제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주장하는데 이게 만만한 쟁점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국회에서 일사부재의 우리가 어떤 징계위원회든요. 징계위원회는 이제 한번 열어서 결론 내리면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장이 징계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파면이 놓을 때까지 징계위원회 매주 열어라. 똑같은 사유 가지고 매주 열어라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보고 상식적으로. 따라서 이제 이런 징계나 인신구속 또는 이게 징계 이런 문제는 이제 동일액이든 별개액이든 동일한 하나의 사실과 관련해서는 한 번에 끝내는 게 원칙이다. 이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있습니다. 일사부재의 그것도 이게 의견이 놓을 수 있고 대통령 측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대립원제의 그거죠. 바로 형법의 내란. 형법의 내란은 이제 거의 80%를 차지하는데 그걸 주도한 게 내란죄라고 김용미가 써놨는데요. 그걸 이게 80%를 도려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헌법상의 내란 행위 위반이 있다, 그대로 있다 하고 아무리 개변 씨부리도 그게 말장난이지. 유치원생도 이게 그 말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뇌물 받아가 대통령을 뭐 파면하면 뇌물죄가 빠지면 뇌물 행위가 빠진 거지 뭐. 그게 말이 됩니까? 뭐 살인 행위로 탄핵하는데 형법에 살인죄는 빼고 헌법상에 뭐 살인 행위가 남아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장난하면 그게 말장난이 됩니까? 이거는 누가 뭐래도 그게 각하다. 이거 건너뛰기 어렵습니다. 이건 주석서에도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경론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건 중요하죠. 검사 수사 기록 문제, 점검 문제.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 헌재법 32조에 수사 기록 송부가 원래 안 되는데 더군다나 이게 2020년에 또 형소법까지 바뀌었잖아. 그래서 이제 검사 수사 기록을 못 쓴다. 2개가 있는 거예요. 헌재법 32조와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 2개를 건너뛰어야 검사의 수사 기록을 쓸 수 있는데 이것 빼면 이게 증거가 거의 없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이게 세 번째 쟁점이고 요까지 제가 3대 쟁점이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평일에 보면요. 제가 알기로 이게 가장 경론이 벌어진 게 기사가 났죠. 제가 미리 예측한 건데 바로 이제 국회 폐쇄.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결의 못하게 다 끌어내라. 국회를 이게 마비시키려는 국회를 상당 기간 이게 마비시키는 끌어내라. 이게 사실관계 팩트가 지금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특전사 15명이 들어갔거든요. 15명이 그 몇천 명 되는 사람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곽종건의 진술이 오염됐다. 그 다음에 조지호도 상당히 경찰이 끌어낼 권한도 없지만 보석하고 딜이 됐다. 따라서 이제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상당 기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재판관들의 반대 의견이 당연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대 쟁점이 2개인데요. 바로 이게 네 번째.
국회 마비, 폐쇄, 끌어내라. 요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정치인 체포 명단, 홍장원의 메모 또는 조지호의 진술. 이게 바로 이제 이거 체포 명단. 이것도 엄청나게 격론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이재명이나 한동훈이나 우원식이가 다 체포돼가지고 뭐 한 달씩 갇혀 있었으면 다툼이 없이 인정되겠죠. 근데 아무도 체포된 놈이 없어. 아무도 이게 체포하려고 시도한 놈도 없어. 그 다음에 홍장원의 메모는 박선원 글씨로 오염돼서, 그 다음에 조지호도 경찰이 체포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체포라는 게 아무런 호수의 달빛 그림자처럼 이게 그 근거가 없다 이거죠. 체포도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체포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메모나 조지호 진술도 이게 어렵고 법리에 안 맞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방첩사에 구금시설도 없어.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그 한 군데다가 10몇 명 쟁제한 놈들에게 체포합니까? 따라서 본안에 와가 이게 실체, 진실에서 가장 쟁점은 2개. 정치인 체포하고 그 다음에 국회 마비, 봉쇄. 이게 큰 쟁점이 2개가 돼 있고, 그 전에 각하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3가지 쟁점. 일사부재의 의, 그 다음에 형법상 내란죄 철회, 공상 변경, 그리고 이제 그 3번째 수사기록의 불법 과정. 이런 이제 엄청난 쟁점이에요. 제가 말한 건 대표적인 게 5개고요. 그 외에도 이게 보면 또 여러 쟁점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이걸 이게 그 재판관들이 하나하나 논리적 근거와 팩트, 그 다음에 법리를 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반박, 근거를 대면서 이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쉽겠냐고. 따라서 지금 재판관들 간에 엄청난 격론이 벌어지면서 지금도 저는 4대4라고 봅니다. 자꾸 이게 그 김재원 최고위원은 5대3 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김영두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 4대4로 팽팽하게 갈라서서 엄청나게 격론을 벌이다 보니까 문영배가 만약에 좀 도와달라. 그러면 이게 또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거죠. 왜냐하면 확실하게 4대4, 5대3 확실한 결론을 밝힌 건 아니잖아요. 평결은 선고 당일 하거든요. 대충 이게 분위기를 보고 이제 쟁점별로 감을 잡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문영배도 5대3, 4대4가 확실히는 모르죠. 근데 서로 이제 분위기를 보고 감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를 긴급 투입해달라는데 최성모가 절대 안 해주니까 이재명하고 박찬대가 미쳐서 날뛰고 어제까지 뭐 해라더니 아직 결론 못 내리잖아요. 최성목이 저는 탄핵이나 이게 불가능하다 보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보더라도.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만장일치를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한다. 이거는 진짜 무식한, 이거는 이게 의도적인 가짜뉴스 혹시 뭡니나 봐요. 7 때리면 선고하면 되지 굳이 만장일치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몇 주 동안 끌지는 않습니다. 그 소속에는 남겨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개변이고, 제가 누누이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예상한 것처럼 수많은 쟁점, 그 중에 제가 5가지 큰 쟁점, 여기에 대해서 4대4 정도로 완전히 반대로 완전히 두 동강 났다. 완전히 우리 성경에 홍해가 딱 두 조각 갈라지듯이 모세가 이제 이거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탈출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갈 때 홍해가 딱이 두 동강 갈라지듯이 헌재가 두 동강으로 딱이 갈라져가지고 지금 이게 역대 최대 100일을 넘어서고 25일날 종결하면 이게 평일도 역대 최대가 나온 거는 결국은 이제 그 헌재의 두 동강 때문이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 승리는 우리 것이다. 전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용민이나 이 자들이 전부 다 시간은 윤석열 편이다. 이 말은 이게 맞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다음 주, 아니면 이게 그 다음 주 갈수록 시간은 우리 편, 윤석열 대통령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